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거죠. 48조.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이게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에 대한 어떤 검토, 이 통화서프 등등,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핵 억제력 확장, 이런 등등이 그 이야기를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8초에 또 통역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하면은 산술적으로 보면 24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을 짚어주는 여의도 정치도사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순방 외교 중에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 조문 취소부터 미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조 회동,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의 구류교거 등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소식과 함께합니다.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의 조문 취소. 조문 취소란 것도 상당히 처음 듣는 그 이야기죠. 워낙 외국의 정상들이 많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을 했고, 또 영국 런던의 교통체증은 유명하죠. 그런 점을 다 감안하더라도 조문 취소. 한국에서 출발부터 시작해서 본래 오전 7시 출발이 오전 9시 출발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모든 것이 영국 왕실과의 어떤 이 조정, 이렇게 협의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이제 참석하고 이 조문록에 이렇게 쓰고 왔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상당히 자존심 상하죠. 우리가 10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 간 것도 아니고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허탈한 이야기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좀 아쉽다. 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일정 조정 협의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했어야 됐지 않나, 뭐 요 정도 선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래 순방할 때부터 한편으로는 이 안보 외교, 한편으로는 경제 외교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해내겠다, 이번 순방 기간에.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이 저점을 25% 중반을 딛고 30% 초중반에서 30% 중반 이후까지 나타난 조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순방을 끝하고 오면은 최소 40% 정도는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기대들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이 되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좀 갖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조문 취소 부분에 이어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외교가 사실은 이번 순방 외교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우리가 정상회담 했다가 일본에서 뭐 확정 안 됐다 해서 그 다음에 뭐 오리무중이었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미국 측에서 별다른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그 지금 현재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라든지 문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될 거다라는 자신 있게 그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서 하루 늦게 왔대요. 그래서 모든 일정이 20일 날 일정이 취소되면서 22일 날 굉장히 급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정상회담이 이미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가 되고, 그 취소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미안하니까 본인이 주최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만난 거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발언도 있었고 해서 초대받아서 거기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거죠. 48조.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이게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에 대한 어떤 검토, 이 통화서프 등등,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핵 억제력 확장, 이런 등등이 그 이야기를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8초에
또 통역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하면은 산술적으로 보면 24초, 말과 통역을 좀 길게 했을 때는 24초도 채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에 과연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했겠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조율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겠다, 양해를 해달라 하면서 아마 미국 백악관에서 낸 이야기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협조 강화 이 이야기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IR법 문제라든지 통화스와프 등등은 미국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죠. 사실 외교 참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따른 일정 변경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11월 미 중간평가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이든은 이후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중간 선거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IR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뒤통수 맞았다는 거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지금 대책과 보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답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부담스러웠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정말 유례 없는 48조 회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면서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의 어떤 그 문자 파동,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지금 2차 문자 파동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뭐 함부로 이게 서로 그걸 나누다가는 큰일 치르겠다는 생각, 경각심을 분명히 가졌을 건데, 어쨌든 그 48조 회동의 그 후유증이랄까요? 나오면서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미국 언론에 아마 잡힌 모양입니다. 아주 편하게 이야기했던 게, 어쨌든 그게 뭐 망언 외교 이런 말이 또 넣어던데, 상당히 아마 지금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곤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런 게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어 기시다 수상과의 어떤 한일 정상회담, 그것도 약식 회담이었죠.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간담회라고 표현해요. 처음부터 한일 정상회담 한다 했더만은 우리는 확정한 바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한일 약식 정상회담도 시작하고 2분 뒤에나 우리 언론에 그 대통령실에서 풀었습니다. 우리 기자는 뭐 있을 수가 없죠, 거기. 한일 관계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무슨 비밀 외교도 아니고 기시다 총리가 하는 행사 참석한 데 찾아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만 잡혔던 거죠. 참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일본한테 먼저 찾아가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지금 앞지르고 있잖아요. 국력이. 물론 뭐 완전히 우리가 일본을 제꼈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일제 36년간을 갖다가 우리가 뒤바꾸는 그런 우리 자부심이 있는 이 국민들인데, 한일 정상화 21세기 미래로 가는 한일 관계, 그거 동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 청사는 제대로 해야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지 않습니까? 일본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그 기업과 일본 정부는 사과해야죠. 정식으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라 저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 대법이 잘못하고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가 지나치고 잘못된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제일 중요한 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걸 겪었잖아요. 100년 전에 톡톡히 겪어서 시련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시련의 결과 오늘 남북 분단의 또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한테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면서, 자존감을 버리면서 매달리는 인상과 이미지를 주는 거는 저는 이 한일 관계 미래, 한일 관계 변화를 역설하고 이 대선에서부터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된 거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뭐든지 일 처리에는 원칙과 거기에 합당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영국, 미국에서의 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그 충정은 국민들도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환율 1,400선이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이전에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 때가 1,500선이었습니다. 97년도 기억하기도 싫은 IMF 때가 1,600선이었습니다. 환율이. 근데 지금 1,400선이 무너지고 곧 1,450, 연초되면 1,500선이 무너진다. 금리 인상은 미국은 견실한 제조업과 기축통화공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또 금리가 올라갔어요. 외국 자본들이 지금 빠져나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 중에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분을 합하면 현재 갖고 있는 4,200억이라는 외환 보유액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불안할 정도. 그래서 학자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물론 정책 당국자들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튼튼하기 때문에 IMF 때도 그놈의 펀더멘털 논쟁이 많았잖아요.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YS 시대의 경제정책 당국자들 청와대하고 기재부 다 했지만 전부 다 재판에서는 무죄됐죠. 정책 당국자를 갖다가 이 법으로 그거 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 부분도 저는 뭐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저는 100%, 200% 저는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이번에 이 영국과 그다음 미국 가서 그런 외교 순방을 나간 것도 저는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뭔가는 뚫어내겠다. 바이든 만나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가 늦었지만 캐나다, 일본, 멕시코는 다 빠져나갔어요. 늦었지만 우리가 뭔가는 이야기하면서 중간선거 이후라도 변화의 여지를 갖다가 잡아내겠다. 환율과 외환 보유액이 흔들리더라도 한미 통화서 어플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면은 경제는 쉽니다 그러잖아요. 그 불안감이 감소될 겁니다. 일본을 통해서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겠다. 그래서 이것이 큰 성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만 가지고서도 저는 조심스럽게나마 40% 지지율 돌파를 갖다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국격을 무너뜨리고 노력한 보람도 없이 오히려 우리 경제 위기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망언으로 해서 그리고 일본과의 구려교육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상당히 흔들렸다고 봅니다. 자, 돌아오셔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 때 2008년도에 MB는 우리가 전쟁을 나면 벙커에서 전부 다 이 작전 회의를 하고 이 사령부는 벙커로 들어가죠. 그거를 갖다가 본따서 그 당시에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이 청와대가 벙커로 이동해서 국정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럴 때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용산에 벙커 시설이 없으면은 우리 청와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벙커회를 주제해서 지금 현재 이 직면한 경제 위기 극복, 늘 입으로 이야기하지는 민생에만 내달리겠다.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항상 인사로 국민한테 답해야 된다. 이런 외교 참사를 가져온 그게 책임 있는 분들은 국민들 앞에 정말 과감하게 용퇴를 해야 되고 그 세신의 모습 속에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앞에 제대로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